안녕하세요. 레베르 코리아 조장군 변호사예요. 어, 이제 퇴근 시간 됐는데요. 음, 뭐 오늘 찍은 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예약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음, 퇴근 후에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그 상간 사건에 대한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와서요. 그거 소개드리면서 뭐 상간 사건에 대한 얘기들 한번 드려볼까 해요. 자, 우리가 상간 사건,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하고 간통한 그 상대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소송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법제에서 어떤 누군가가 자기 배우자하고 간통을 하게 되면 또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법원에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사소송으로 그 배우자 관련된 뭐 위자료 청구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이 뭐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할지 아니면 일반 보통 관할이 있는 뭐 여기 여의도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법원이죠. 여기서 할지를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자, 뭐냐면 상간 사실 알았어요. 상간 사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구한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보면 이제 이 사실관계는 17년경에 부정행위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22년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 기산점이 뭐냐. 근데 이제 이 원심 고등법원 판단은 어떻게 봤냐면 부정행위를 안 날 이때부터 기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뭐냐면은 부정행위가 있느냐 여부는 결국은 이혼 소송에서 결정이 나는 거라. 그래서 혼인이 해소된 때, 이혼이 성립하는 때, 그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때부터 3년 경과해야 어떤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판시를 했는데요. 자, 소멸시효는 뭐냐면 우리가 권리가 있더라도 물권적인 권리 이런 거 아니면 일반 채권 이런 부분들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일반적으로 3년, 10년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일반 채권들도 뭐 경우에 따라서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민법에 단기시효란 게 있어요. 뭐 건축이나 설계 이런 거는 3년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 소송에서 상대방은 나 시효 완성했어요 라고 하면서 책임 없다는 거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청구를 했더니 무슨 말씀? 나 부정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이미 3년 지났어요 라고 항변한 거죠. 그 경우에 대법원은 아니다.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경과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면 17년의 부정행위인데 사실은 22년에 이혼 청구한 거 보통은 이제 뭐 이랬겠죠. 부정행위 알게 됐지만 아마도 자녀들도 있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법률사무소 하면서 당연히 이혼소송 상간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보면은 상간을 알게 됐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많이
어쨌든 간에 묻어 참고 살려는 그런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만 좀 혼내주고 싶다.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하고 이제 바람핀 남자 알게 되면 이 새끼를 죽일까 말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법으로 하고 싶은 최대한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통죄가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통죄로는 형사고소, 보통은 그 바라시는 분들이 뭐 그 상간 뭐 남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 남자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상간 소송 민사 소송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거는 당연하지만 형사 고소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간통죄 자체는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형법과 특별법의 성 관련 그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제가 경험한 그런 상간 사건들에서 상당 부분들은 뭔가 뭐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주 보는 뭐 직장 상사 아니면 대표 이런 사람들과 썸씽이 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처음에 이제 불륜이 시작된 계기들은 술에서 회식 자리, 뭐 회식 자리 술에 취한 뭐 여자분을 데려다 주다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거 정말 범죄 성립할지 여부가 조금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의뢰인분이 나 이렇게 법으로라도 뭔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정말 이 새끼 죽일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의뢰를 하면 저는 최대한 형사처벌로 성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무고죄가 아니면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노력은 좀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제가 뭐 사실 변호사면서 우리 그동안 다뤘던 사건들을 흥미 위주로 사실은 막 일반인 분들한테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해서 뭐 어떤 너무 소재로, 흥미의 소재로 저는 쓰고 싶지는 않은 생각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희 구독자분들 유용한 재미있는 그런 말씀 좀 들으시면 좋겠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좀 하려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또 한 대리했던 분은 미혼녀 분이었죠. 미혼녀. 근데 한마디로 상대방이 처음에는 총각 행세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혼남 행세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유부남이다 밝혀지면서 뭐 이렇게 결국은 그 여자분이 상대 남자 상대로 해서 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당했다. 왜냐면은 유부남인 거 속이고 나랑 섹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를 기망했다. 나의 자기결정권, 나랑 성행위를 할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 아까 제가 저희 그 어떤 남자 의뢰인 사례도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바람은 폈지만 그래도 부부가 나중에 이제 혼연 일치돼서 이제 그 상대를 공격하는 상황이 왕왕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상대 남은 결국은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그 여자를 이제 소송을 걸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해요. 뭐 회사에 여러 방식으로 알린다거나 뭔가 안갚음하려는 그런 게 서로 간에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부분 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해도 되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 한번 와보셔도 좋긴 한데, 오늘 저희 레벨 코리아는
제가 이제 이 정체성이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영업을 위한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 해서 저희는 기본으로 지금 주주분들 기업을 위한 제가 영상을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우리 법 얘기 이런 거 상식적으로 제가 또 변호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률 얘기들을 해 나갈 거고 하지만 기업분들을 위한 것도 하겠지만 제가 이거 영상 매일 올리려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친숙하고 이 정도는 우리 주주분들이나 일반 대중분들도 알면은 도움 되시겠다 하는 것들은 한번 넓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혼연합심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이제 공격하죠. 그러면서 막 회사 소장 받는 어떤 주소도 막 회사로 날려버리고 이제 이랬던 사안이 있는데요. 요새는 뭐 이렇게 불륜 이런 상간 이런 거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조금 뭐 AI하고의 어떤 연애나 사랑을 이제 논하던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이런 피부 생체 이런 게 발달했을 때 우리 뭐 이렇게 성인 토이들 막 이렇게 수출 반이 금지됐던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지금 아마 로봇과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냥 로봇이 좋아. 나는 로봇과 결혼하고 싶어. 라는 세상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면 이거는 장난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나는 내 개와 고양이에게 상속해주고 싶어. 이런 거는 실제 사례거든요. 자, 뭐냐면 결혼도 사람과 하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저희 법제에서는 이성 상대 미혼자 자 이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혼자여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을 어떤 이제 공서양속이라 해서 강행법규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우리 그래서 동성혼을 반대하냐 금지하냐 뭐 이런 거 찬반 이런 부분들도 얘기되고 뭐 대체적으로 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에 준하는 어떤 실체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우리 동성혼 관련된 그동안의 이슈긴 한데 이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에 우리가 계속 놓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첩첩이란 게 있었잖아요. 1800년대에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일부 일처제의 혼인과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요.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런 어떤 반한다라고 중혼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렇게 혼인에 따른 효과를 부정하거든요. 보호하지 않아요. 중혼으로 한마디로 첩을 보호하지 않죠. 우리 법제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가만히 세상을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혼인의 불륜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혼인 관계에 있는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위법하다라고 봐서. 근데 조금 앞서갈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로봇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는 챗 GPT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챗 GPT는 정말 대화 잘하잖아요. 무조건 긍정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돌싱분들 중에 GPT하고 나 힘든 거 얘기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다가올 현실. 자, 그러면 결혼제도, 혼인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그 상간 소송에 관한 판례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살아보려 하니까 이렇게 뒤에 소송을 청구하는 거지만
사실 상간을 알았을 때, 아, 난 그래도 이 여자 없이는, 이 남자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그렇게 깔끔하게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냥, 아, 이제는 우리 애정 관계로서는 조금 서로 간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한데,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뭐 이혼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바라보는 이 이혼의 어떤 부분 얘기를 조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혼하게 되면 일단 재산이 쪼개지잖아요. 재산 분할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 어떤 여자든 남자든 삶의 어떤 그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가, 아, 결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라고 이미 생각은 했지만 서로 간에, 근데 이미 결혼식도 다 잡아놨고 서로 간에 이제 뭐 장인 양가의 면이 있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합의를 한 거죠. 동거는 하지만 사실은 혼인의 실체. 자, 혼인의 실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배우자 간에 어떤 성적인 교섭, 그게 사실은 배우자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동거하자. 같이 그냥 공간 공유, 그리고 공식 행사에만 서로 간에 배우자인 부분으로 서로 행동하자라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자신을 속이라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뭐 뜨거운 관계, 사랑을 가졌지만 이제는 조금 뭐 육아 공동체 같고, 사실은 뭐 상대에 대한 반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막